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선은 여기에 기초거든요. 이중보존 등기. 원래 보존 등기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돼 있다. 중복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 예를 든다면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10번지. 자, 하나의 사건은 갑 앞으로 보존 등기, 갑 앞으로 보존 등기 요거 하고, 갑 앞으로 보존 등기, 을 앞으로 보존 등기, 이걸 상란의 이중 보존 등기다 이렇게 합니다. 표제부에 이중 보존 등기도 있거든요. 표제부의 이중 등기.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 원래 보존 등기는 하나여야 맞습니다. 하나는 제거하고 하나를 살립니다. 자, 명인이 같습니다. 이때는 먼저 된 등기만 무조건 살립니다. 후 등기는 무효, 제거, 선 등기는 살린다. 요거를 절차설이라고 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먼저 된 등기만 무조건 살리겠다. 자, 이제는 명인이 다릅니다. 이건 더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것도 먼저 된 등기를 살립니다. 근데 좀 달라요. 자, 먼저 된 등기를 살리는 단서가 붙습니다. 먼저 된 등기가 무효 원인이 아니면 이게 붙어요. 이거를 우리는 절충설이라 합니다. 절충설. 이거는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명인이 다를 때는 만약에 선등기라도 원인 무효이면은 후등기를 살리겠다.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자, 표제부는 요거는 선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했냐 뒤에 했냐 상관없이 실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등기를 살립니다. 이거를 우리는 실체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실체설.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여기는 채권이냐 물권이냐 먼저 판단하고, 판단되면은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소멸시효.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을이 토지를 샀거든요. 1억으로.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게 채권이냐 물권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 잘 보시면, 자, 을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기는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등기는 누가 한다? 등기관이. 등기소에 앉아있는 등기관이 합니다. 그럼 여기는 개인은 뭐하냐? 등기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동신청이 원칙이거든요.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등기 신청을 해요.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 신청권이라 합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뭐가 다르냐?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 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 대한 권리, 공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바고 을이 등기 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항상 공동으로, 단독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공동으로 해요. 근데 한 사람이 협조를 안 해요, 이렇게. 그 답답한 을이 갑보고 등기소에 제발하고 신청하러 가지. 실제는 뭐 법무사가 하지. 법무사가 하는데요. 이래서 하면은 그건 시험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갑이 협조를 안 하면 을이 어떻게 되느냐? 제발하고 협조하라고 청구합니다. 요거를 등기 청구권이라 한다. 그럼 이거는 개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이렇게.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사가 들어가면 사법. 여기는 공법. 민법은 사법. 등기법은 공법. 그래서 민법에는 여기만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친다? 이종업. 이종업. 그 선생마다 특징을 하나 지어주세요. 저 세법 선생은 AI 이렇게 하면 되고, 등기법 선생은 무법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황야의 무법자. 이종업 선생. 글 쓰는 것 동안 무법자 아닙니까? 그죠? 정렬이 굉장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공권, 등기 청구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부하는 등기 신청. 자, 그럼 이게 채권이냐 물권이냐? 채권자로서 청구하면은 채권자. 물권자로서 청구하면은 물권자. 자, 매수인은 채권자입니까? 물권자입니까? 채권자지.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등기를 하면 소유자로 물권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로서 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입니다. 그러면 원칙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말이 10년간 청구 안 하면 소멸한다. 그런 뜻. 그런데 예외적으로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걸려요. 어떤 경우냐? 물건을 인도받아서 점유할 때, 점유 중이면 안 걸려요.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는 그냥 뭐 교인들 이야기하면 성경이다, 불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하죠. 전원합의체. 대법관 14명이 다 나와서 재판한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을이 토지를 넘겨받았다면 안 걸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점유하다가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상실. 즉 을이 병한테 팔아서 다시 넘겨버렸어. 그럼 을은 점유하다가 상실했잖아요. 그럼 상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실하면은 을의 등기청구는 소멸하느냐? 상실해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도 전원합의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구구상 언제 걸립니까? 언제? 점유해도 안 걸리고 점유를 상실해도 안 걸리고 언제 걸린단 말입니까? 점유한 적이 없을 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것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다. 그럼 채권적 청구는 대표적으로 4개를 딱 기억해야 되거든요. 4개. 첫째, 지금 하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 청구. 다음에 할 취득시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부동산 임차인의 등기 청구권, 부동산 환매권자의 등기 청구권. 요 4가지 딱 기억하십시오. 한번 외워볼랍니까?
특징이 전부 다 채권자예요. 채권자. 1번 매수인의 등기청권, 취득시 완성자의 등기청권, 임차인의 등기청권, 환매권자의 등기청권. 이거는 원칙은 전부 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자, 그 다음 물권적 청구는 요거는 몇 개 없어요. 자, 사건이 위조 사건하고 실효 사건이 있습니다. 실효 사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갑이 등기를 하고 있어.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 지 앞으로 등기를 땡겨버렸습니다. 뭐 해가지고? 위조 서류를 꾸며가지고. 이런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현재는 지금 을이 등기되어 있어. 소유자 누구일까? 항상 여러분들이 현재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위조로 등기하면 이거는 불법 등기, 원인 무효의 등기, 말소 대상입니다. 그 소유자는 여전히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유자는 이 사람 아닙니까? 소유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합니다. 말소 등기 청구. 이거는 소유자로서 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가 되어버려요.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 따라서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10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실효도 똑같아요. 똑같아.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을한테 매매를 했죠. 등기 넘어갔습니다. 자, 갑자기 이 매매가 실효되었다. 실효. 효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앞으로 실효 나오면 무효, 취소, 해지. 한번 해보세요.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실효. 자, 실효가 딱 되면은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 자, 말소해야 복귀한다. 당연히 복귀한다. 당연히. 그럼 갑이 소유자가 돼버렸어. 소유자.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이 돼 있단 말.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한다. 그러면 갑은 소유자로서 말소 등기 청구합니다. 소유자로서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이므로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이리 생각하면 돼요. 말소 등기 청구는 항상 소유자가 한다. 그 물권에게서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다. 자,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간단하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87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가 있네요. 중간 생략 등기. 자, 우선은 액기서만 딱 기억한다 생각하시고 중간 생략 등기. 중간을 생략한 등기다. 말은 뭐 쉬워요. 중간 생략.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 토지를 2억짜리를 을에게 1억으로 팔았습니다. 3월 1일. 넘어갔어. 자, 을은 병한테 2억으로 다시 전매를 했습니다. 전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병원 소유권을 취득할까? 자, 우선 병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등기가 되려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했다. 이걸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 자, 여기 이제 허용이 되겠느냐? 자,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미등기 전매라고 합니다. 뭐라고? 미등기 전매. 등기하지 않은 채로 전매했다. 그 매매로 보면은 미등기 전매. 등기로 보면은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런 등기가 허용이 되게 허용되면은 병원 소유권을 취득하고 허용이 안 되면 취득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적법할 때 단속 규정의 대표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에 위반해서 했단 말이에요. 맞죠? 자, 단속 규정에서 위반해서 하면 처벌은 되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다.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미 갑에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됐어. 이러면 무조건 등기는 유효입니다. 처벌은 받지만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러면서 이미 돼버렸죠.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너무 쉽고,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느냐? 병이 갑에게. 자, 을에게 등기를 넘기지 말고 내 앞으로 바로 넘겨라. 이게 가능할까? 결론은 안 되는 게 원칙. 안 돼.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어. 그때는 정상적으로 을 앞으로 등기하고 병 앞으로 등기하고 이래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을은 등기를 청구 안 해요. 왜 그럴까? 을을 잘 보십시오. 하여간에 민법에서 중간에 있는 놈은요, 요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와. 죽일 놈이 죽일 놈. 전신에 중간에 있는 놈이 완전히 나쁜 짓 한다만. 요거는 등기를 왜 안 했습니까? 등기 안 하면 취득세 안 내요. 또 등기 안 하고 넘기면 양도세 안 내. 세금을 다 떼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버는 거 보세요. 그죠? 지금 1억으로 사가지고 2억에 팔았죠? 얼마 벌었습니까? 1억 벌었지. 그럼 또 세금 떼먹었죠. 만약에 2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떼먹었다. 1억 2천만 원 벌었어, 지금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갔을까? 호놀룰루에 가 있습니다. 호놀룰루, 하와이. 그래서 이 나쁜 놈은 중간에서 돈만 먹고 튀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하고 등기를 못 하잖아요. 요게 등기 청구를 해줘야 등기를 할 거 아닙니까? 호놀룰루가 있어. 근데 병의 입장에서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지가 등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병은 을을 대위해서 청구하라. 이게 판례예요. 뭐를? 을을 대위해서. 그래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청구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땡겨오면은 병이 을한테 청구해서 가져온다. 이걸 대위 방식이라 합니다. 대위 방식. 그래서 이때는 대위 방식으로 가져온다. 대위 방식은 중간 생략이 아니잖아요. 을도 거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 자, 예외적으로 병이 갑한테 대위하지 않고 직접 청구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제일 중요하죠. 자, 요거는 삼자 합의. 중간 생략을 하기로 삼자 합의를 했거나, 자, 또는 삼자 합의와 유사한 게 이게 있습니다. 채권 양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란 말이에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이 양도를 받아가지고 직접 청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 양도.
그럼 채권 양도 당사자는 양도인은 을이고 양수인은 병아입니까? 이렇게 채권 양도. 그러면 잘 보세요. 채권 양도 당사자가 을과 병이므로 을과 병은 합의했네요. 그럼 한 명만 합의하면은 삼자 합의처럼 되잖아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갑. 그래서 갑의 동의를 얻으면 삼자 합의처럼 취급하겠다. 그래서 갑에게 통지를 하고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자, 갑에게 통지를 한다. 그러면 갑은 삼자 합의에 참여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갑이 동의를 해야 삼자 합의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을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은 삼자 합의나 채권 양도 플러스 갑의 동의. 양도 당사자는 합의, 갑만 합의하면 삼자 합의. 그래서 갑의 동의를 받아야지 갑에게 통지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자, 규제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토지거래 허가지역. 앞으로 뭐 현재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 이것도 다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 딱 투자를 해놨다가 풀려버리면 굉장히 땅값이 튀겠죠. 그죠? 규제지역. 규제지역에서는 전면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금지됩니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을을 생략하고 갑으로부터 병으로 등기 절대 허용 안 합니다. 매매 2번, 등기 2번, 허가 2번까지 받아야 취득. 이래 된단 말이에요. 변칙을 허용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핵심만 우선 파악을 하시고 189페이지 보실까요? 무효 등기 유용. 자, 무효인 등기를 한 번 더 써먹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효 등기를 유용. 다른 말로 전용이라고 합니다. 무효인 등기를 한 번 더 유효로 써먹자. 자, 이것도 두 가지로. 첫째, 상난. 상난은 갑구, 을구를 이야기합니다. 권리가 등기되는 부분 상난이라 합니다. 사실이 등기되는 부분을 표제부. 등기부 한번 보죠. 보니까 주소, 주소, 지목, 면적, 이런 거 써놓은 거를 사실, 표제부, 소유권, 저당권 이런 거는 상난 이렇게 불러요. 자, 상난에 무효 등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유용을 허용합니다. 대신에 단서가 있습니다. 등기상, 이해, 관계인이 없어야 간단하게. 이런 거는 한 문제로 못 만듭니다. 제가 이중보존 등기하고 무효 등기 별 2개, 3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건 한 문제 못 만든다고. 합했어. 그 다음 표제부. 표제부 등기가 무효로 됐다. 이때는 유용이 금지됩니다. 요 지문도 기출에 한 7번 정도 됐습니다. 자, 표제부가 무효로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전소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럼 건물이 없어졌으면 사실관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표제부가 무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제부 무효. 근데 똑같은 곳에 건물을 신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효인 표제부 등기를 신축한 건물에 다시 유효로 써먹을 수 있겠냐? 이거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
자, 건물이 없어져 가지고 표제부가 무효가 되면 등기부는 참고에 들어갑니다. 그걸 폐쇄 등기부로 합니다. 이미 폐쇄됐기 때문에 다른 건물에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차이. 할 것도 없다. 자, 191페이지 마지막으로 추정력. 뭐 추정력은 올해 나올 확률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골격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등기 추정력. 점유 추정력. 비교해야 된다. 자, 등기되어 있으면 등기된 자가 권리자로 추정. 등기 추정력. 점유하고 있는 자가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 그걸 점유 추정 이렇게 합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등기 추정력으로 결정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 추정력으로 결정합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 시계를 가지고 서로 재판이 붙었습니다. 내가 내 시계다. 판사가 갑한테 물어보면은 내 시계다. 을도 내 시계다. 이래 하고 있어. 근데 갑이 시계를 차고 있어요. 차고는 무슨 말입니까?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판사라면은 차고 있는 갑하고 입만 움직이는 을하고 누가 소유자라고 느껴집니까? 이 사람.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자가 권리자로 인정이 된다. 이걸 점유 추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동산 한번 해볼까요? 자,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토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갑 앞으로는 등기되어 있고 을은 농사를 짓고 있고 병은 판사 앞에 강력한 입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판사가 물어봅니다. 서로 재판에서 다투고 있단 말이야. 갑 당신은 왜 소유자입니까?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아닙니까? 을은 내 땅에 농사를 짓고 있죠. 병은 하니까 병은 근거가 없잖아요. 입만 자꾸 놀립니다. 그래도 무조건 내 땅입니다. 이래 됩니다. 여러분의 판사야. 한 사람은 집에 보내야 되겠죠. 누구요? 병을 보내야지. 병. 집에 가라. 이 사람은 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이 강력해. 안 나가라 해도. 그때는 재판장이 뭐하냐? 법정 경찰권을 동원합니다. 경찰 불러가지고 심하면은 군인까지 부를 수 있어요. 강제적으로 드러내봅니다. 강제로. 이건 들려 나가면서도 내 땅이다 하면서 이렇게. 우선은 판사 입장에서는 제거. 그러면 등기를 한 거 보니까 갑 당신이 주인 맞네요.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을 당신이 주인 맞네요. 이렇게 판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 추정력이 배제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등기된 사람이 권리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걸 뭘 한다고? 등기 추정. 이렇게. 결론은 동산은 점유한 자가 장땡. 부동산은 점유보다는 등기하고 있는 자가 일단은 장땡이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논리적으로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추정력. 자, 우선은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신축해가지고 을에게 지금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 앞으로 이전하고 이리 돼야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헷가닥 넘어갔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우리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막바로
이렇게 해도 판례는 허용합니다. 요거. 자, 아까 왼쪽에는요, 중간에 을을 생략했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여기는 중간이 아니잖아요. 꼬리와 머리 중에서 머리를 생략했잖아. 머리를 생략한 등기. 이거를 모두 생략 등기를 합니다. 뭐라고? 읽어봐라. 모두가 아니고 모두, 머리 부분을 생략한 등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정력의 범위가 문제야. 추정력의 범위. 어디까지 미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범위, 주관적인 범위. 이렇게. 객관적인 범위. 예. 자, 객관적인 범위는 세 가지입니다. 이 타이틀이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내가 권리자로서 추정된다. 한번 읽어주시오. 권리 적법 추정. 나는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했다. 매매를 등기 원인이라 합니다. 원인도 적법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되는 것은 절차거든요. 등기는 절차예요, 절차. 그럼 을 앞으로 등기되는 것을 보니까 등기 절차도 적법하다고 추정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추정이 된다. 추정이 된다는 말은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추정되는 쪽이 굉장히 재판에서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이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등기하고 있는 을이 소유자로 인정, 매매도 적법하게 인정, 등기 절차도 인정, 따라서 을이 소유권 취득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객관적인 범위라 합니다. 자, 이걸 줄여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거 붙이지 말고 권리 추정, 원인 추정, 절차 추정. 이거 뭐라도 기억하라고. 자, 추정의 객관적인 범위는 몇 개라고? 3개. 권리도 추정, 등기 원인도 추정, 등기 절차도 추정. 요 세 가지. 자, 주관적 범위는 자,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우선은 당사자간 제3자에게도 추정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 당사자끼리도 추정이 되겠느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을이 지금 등기를 하고 있는데요. 을다시가 나타나가지고 내 집인데 하면서 주장이 딱 됐다. 을다시. 그럼 이제는 을하고 을다시하고 재판이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은 당사자, 을다시는 제3자입니다. 그럼 제3자에게도 추정력을 주장해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거 등기됐다 안 됐다? 안 됐지. 요거는 등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3자에게보다 이 사람은 훨씬 유리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제3자에게 얼마든지 추정력을 주장해서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그 다음 당사자간. 즉, 이제 을다시가 아니고 파라는 갑이 매매를 하고 나서 나는 매매를 안 했는데 부정을 해버려요. 이런 경우 을은 갑한테도 추정력을 주장해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자, 이거를 제3자에게 추정 미치느냐, 당사자에게 추정 미치느냐 이렇게. 자, 요거는 나눠야 됩니다.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갑에게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 등기가 돼버렸어. 아까 생략합시다. 내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 이거 허용한다 그랬죠. 이거를 모두 생략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로서도
가백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겠냐?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럼 추정력이 뭐가 강력하다 말입니까? 이전 등기가 강력하죠. 만약 을이 이전 등기를 해놨다면 을다시가 12 걸어도 박살, 갑이 12 걸어도 박살. 그런데 까분다고 좀 안다고 보존 등기 생략하고 막바로 을 앞으로 모두 생략 등기를 해버렸어. 보존 등기야. 그럼 을 다시는 박살 낼 수 있는데 갑 다시는 박살 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갑에게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럼 등기됐다고 유리한 게 한 개도 없어. 이때는 새롭게 증거를 가지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사가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약하고 이전 등기는 강력하다. 이걸 꼭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 추정력이 없는 등기가 있어요. 이런 거는 간단하게 일단은 외우세요. 일단 외우는데 이것도 뭐 저절로 다 외워집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첫째는 가등기. 가등기를 댔다고 해서 추정력을 주지 않습니다. 가등기. 그 다음에 사자, 사망자 등기. 그 다음에 허무인 등기. 자, 사자하고 허무인하고 차이가 뭐예요? 사자는 존재했다가 죽은 사람. 이거는 애초부터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 표제부는 권리가 등기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등기되기 때문에 권리와 상관 있는 추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 동일 접수번호의 등기. 이렇게 5개. 접수번호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하고 등기 2개가 있는데 접수번호가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추정력을 안 줍니다. 전혀 잘못됐기 때문에. 자, 추정력이 인정된 등기 몇 개라고? 5개. 요거는 등기법에서도 물어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가등기, 사자 등기, 허무인 등기, 표제부 등기, 동일 접수번호 등기. 이거는 추정력을 주지 않습니다. 요거는 임시 등기라서. 사자 등기, 허무인 등기, 이게 정확하게는 사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 허무인 명의로 신청된 등기,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갑이 을한테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갑 앞으로 등기가 됐다가 을 앞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갑이 사망. 2월 1일 날.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갑이 매매하기 전에 사망했어. 매매한다 못한다? 못하지. 죽은 사람이 무슨 매매를 합니까? 그래서 사망자가 매매하고 사망자가 등기 신청해서 등기했다. 요거를 사자등기라 합니다. 뭐라고? 사자등기. 사망자 명의 등기, 그게 사자등기가 아니고 사망자가 매매하고 사망자가 신청한 등기를 사자등기라 합니다. 사망자가 매매할 수 있습니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어. 그럼에도 등기됐기 때문에 여기는 추정력을 안 준다고. 이거를 사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나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그럼 맨 마지막에 19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7번에 특별조치법상의 등기가 있죠. 그
그 옆에다가 가장 강력한 추정력. 자,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약하고 이전 등기는 강력하고 특별 조치법상의 등기는 더 강력하고. 줄 하나만 끊어오시면 됩니다. 맨 끝에 셋째 줄 끝에 보세요. 자, 보증서, 확인서 등에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을 입증해야 추정력이 깨진다. 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자,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가 되지 않는 한 무조건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유일하게 추정력을 인정 안 하는 게 뭐라고?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가 된 사실이 밝혀져서 그때만 추정력이 깨집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목이 아파갖고 안 아픈 척하고 열심히 하기도 쉽지가 않네. 그죠? 자, 다음 주에는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하는지 대충 보겠습니다. 대충 190이니까 275페이지 보세요. 공동소유 찾았습니까? 공동소유. 거기 아까지. 다음 주. 네, 가등기부터. 일단은 범위는 좀 넓어도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읽어보시려면 읽어보시고 읽어보다 얼굴이 벌개지면 던지보고 알아서 하십시오. 자, 다음 주에는 가등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제가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목이 아프 죽겠단 말이에요. 지금 저도 아프고 여러분도 듣기에 좀 거북스럽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쨌든 철저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픈 데다가 딸꾹질까지 죽고 싶다. 자,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